누가 봐도 멀쩡하던 집안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늘 한 장의 종이더라고요. 그날 황기찬의 손끝을 떨리게 만든 것도 바로 형 황기만이 남긴 짧은 메모 한 장이었습니다. 익숙한 필체였고 사고 전 그가 쓰던 고든 획이 그대로 살아있었는데요. 문장은 놀라울 만큼 담담했습니다. 내가 잘못되면 강세리 짓이다. 황기찬은 그 한 줄을 수십 번 되풀이해서 읽었습니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죽을 뻔했던 형이 기적적으로 깨어났지만 아이처럼 변해버린 뒤였고 그 형이 이미 자신의 위험을 예감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 원인을 정확히 집어 강세리라고 못 박았다는 사실이 황기찬의 심장을 가장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황기찬은 메모를 접으려다가 종이 상단의 또 다른 문구에 시선이 붙들렸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 활자를 한 글자씩 더듬어 내려가던 손이 마지막 줄 붉은 판정에서 그대로 굳었습니다. 친자관계 불일치. 지호가 내 아들이 아니라니. 얼굴에서 피기가 스르르 사라졌고 등뼈를 타고 올라오는 냉기가 숨을 막았습니다. 위안말기라는 시한부 판정을 들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충격이었는데요. 이건 병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흔드는 문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검사에 오류가 있다고, 장난이라고 머릿속에서 변명이 쉴 새 없이 솟았지만 종이는 그 모든 소리를 무시했어요. 딱딱한 활자만이 남아 그의 눈을 찔렀습니다. 그때 지호가 다가와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황기찬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7해 동안 아들이라고 믿어온 아이, 첫째 은호가 떠난 뒤 유일하게 붙들고 살았던 존재였는데요. 사랑하지 않는 강세리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팩트를 넘어 지호를 향한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진심이었다고 자신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진심이 가리키던 대상이 처음부터 엇나가 있었다니 그 사실이 가슴을 찢어놨습니다. 눈, 코, 입, 귀 황기찬은 거의 병적으로 지호의 이목구비를 훑었습니다. 닮았다고 믿었던 부분들이 전부 변명처럼 느껴졌고 믿음으로 메웠던 틈이 죄다 벌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러자 순식간에 강세리에 대한 배신감이 폭포처럼 밀려왔습니다. 김도희를 차로 치고 달아났던 밤 강규철 회장이 눈앞에서 꺼져가던 순간 강재인을 약물로 무너뜨렸던 날 심지어 은호의 죽음을 알게 되었을 때조차 지호 때문에 눈 감아준 기억까지 모든 장면이 비수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위암 진단을 받기 전부터 자신을 좀먹던 이상한 몸 상태, 예전에 보약이라고 건네받았던 약재에서 위를 상하게 하는 성분이 나왔던 일까지 떠올라서 황기찬은 어쩌면 현재의 병마저 강세리의 계산 속 일부였던 건 아닌지 섬뜩한 가정에 닿았습니다. 지호를 방으로 들여보내고 혼자 남은 거실에서 그는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목숨이라면 이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조용히 사라지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이 어둡게 흘렀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지호는 어떻게 크지? 라는 질문도 더는 의미를 잃었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니까 라는 잔혹한 문장이 그 자리를 차지했거든요. 그래 강세리. 내가 이겼네. 그는 체념처럼 중얼거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짧은 잠 사이에 꿈을 꾸었습니다. 강재인과 은호와 함께 놀이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먹고 웃고 장난치고 평범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무 사건도 어떤 음모도 끼어들지 않는 맑은 꿈이었는데요. 깨어난 뒤 뺨에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그 꿈의 온도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아주 현실적인 계산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내가 죽으면 강재인은 어디로 가는가? 집과 회사와 재산 이 모든 것들이 원래 누구의 것이었는가? 그 순간 황기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혼만은 안 된다고 발악하던 강세리의 집요함, 자신이 시한부라는 사실을 알아채고도 태연하게 집의 것만 움켜쥐려 했던 태도, 모든 퍼즐이 하나로 맞춰졌거든요. 바닥을 내리친 주먹에 다시 피가 돌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서 아주 낮고 선명한 목소리로 결심을 내뱉었습니다. 강세리, 내가 이대로 끝날 것 같아? 강재인에게 모든 걸 돌려주고 너만큼은 반드시 지옥까지 데려간다. 결심이 한번 자리를 잡자 움직임은 놀랄 만큼 빠르고 냉정해졌습니다. 황기찬이 처음으로 걸어간 곳은 김도윤이었습니다. 의사이자 강재인의 편이자 자신에게 분명한 적이었던 사람. 김도윤의 경계심을 예상했기에
사람 많은 카페를 일부러 골랐고 시작부터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도윤 씨 일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커피숍 공기가 얼어붙었고 김도윤의 눈이 매섭게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쇼냐는 말이 날카롭게 튕겨나왔지만 황기찬은 눈을 들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위안 말기입니다. 그리고 지호는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김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믿지 않아도 되는 일 믿고 싶지 않은 종류의 고백이었는데요. 황기찬은 의사소견서를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그 문서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되는 냄새가 있었고 김도윤은 잠깐 숨을 고른 뒤 여전히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당신이 내일 당장 죽는다 해도 제가 당신 손을 잡을 일은 없을 텐데요. 황기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에 상처받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차분히 다음 문장을 준비해 두었거든요. 강재인이 위험합니다. 그 한 문장에 김도윤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홍만수가 풀려났고 강세리가 다시 손을 잡았고 눈치를 채면 모든 죄를 나에게 뒤집어 씌울 준비가 되어 있으며 내가 먼저 쓰러지면 유산은 전부 강세리에게 넘어간다. 황기찬은 짧고 정확하게 사실만 읊었습니다. 함께 지옥에 가주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것도 자신에게 쓸모있는 마지막 일이 이진실을 밖으로 끌어내는 것뿐이라는 것도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블랙박스 원본이었습니다. 김도희가 차에 치이고 잠시 멈칫한 뒤 그대로 달아나는 어두운 밤이 담겨 있었고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의 실루엣이 뚜렷했습니다. 두 번째는 H&K 이중계약 내역과 거래 흐름, 페이퍼 컴퍼니를 경유해 빠져나간 자금의 경로였습니다. 세 번째는 홍만수에게 강재인을 해하라고 사주하는 통화 녹음이었고 날짜와 시간, 장소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전부 황기찬이 스스로 모아둔 자료들이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을 보호할 칼날로 쓰려고 했던 증거들을 이제 스스로의 목에 겨누는 용도로 바꿔들고 나온 셈이었죠. 주주총 회장에서 이걸 터뜨려 주십시오. 강세리는 제가 붙잡아 두겠습니다. 김도윤은 오랫동안 적으로만 정의했던 남자를 처음으로 동지처럼 바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담한 대답 속에 결심이 스쳤습니다. 그 사이 강세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얼굴로 주주총회 날을 기다렸습니다. 황기찬이 해임되든 버티든 위암이라는 사실 하나로 귀결되는 미래의 이익을 머릿속에서 착착 정리하고 있었죠. 회장직에서 물러나면 조롱할 계획을, 회장직을 지키면 유산을 계산할 계획을 동시에 돌렸습니다. 누군가 쓰러질 때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지분이라는 걸 강세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YL그룹 주주총회장. 해임한 상정, 찬반 토론, 분분한 웅성거림. 강세리는 여유롭게 다리를 포개고 앉아 있었습니다. 황기찬의 표정은 얼핏 보면 무심했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단히 정갈했습니다. 김도윤이 손을 들었습니다. 증빙자료가 있어 단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빔에 연결된 화면이 켜지며 첫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스피커를 타고 흐르는 급한 브레이크 소리, 쾅 하고 부딪히는 소리, 가쁜 숨 그리고 사람의 비명이 이어졌습니다. 김도의 사고의 순간이 고스란히 흘러나오자 회의장 공기가 일시에 가라앉았습니다. 이어 차 문이 열리고 내리는 두 그림자가 대형 화면을 가로질렀습니다. 한쪽에서 탄식이 터졌고 다른 쪽에서 분노 섞인 외침이 솟아올랐습니다. 두 번째 화면에는 계약서와 송금 내역, 법인 도장 이미지, 회계 시스템 로그가 차례로 떴습니다. H&K라는 이름이 반복될수록 강세리의 표정은 눈에 띄게 굳어갔습니다. 당장 라는 절박한 외침이 터졌지만 이미 다음 오디오가 재생되고 있었어요. 걸걸한 남자의 목소리, 낮고 또렷한 여자의 지시, 금액, 시간, 대상이 하나씩 정리되어 들렸습니다. 강재인을 처리하라. 회의장 곳곳에서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의장석을 향한 고함, 강세리를 향한 야유, 모두가 한 곳으로 몰려들었죠. 그때 황기찬이 일어섰습니다. 조작 아닙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강세리와 제가 저질렀습니다. 정적이 떨어졌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강세리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오늘의 무대가 자신을 위해 깔린 함정이었다는 것을.
나를 배신해? 황기찬을 향한 눈빛이 서늘하게 뒤틀렸지만 이미 형사들이 문가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강세리 씨 살인, 사기, 살인교사, 횡령, 납치 및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차가운 금속 소리가 울렸고 강세리는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자신이 당하는 수모를 부정했습니다. 조작이라고 누명이라고 모두가 자신을 질투한 탓이라고 고함쳤지만 그 말들이 닿을 곳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형사들이 강세리를 데리고 나가는 동안 황기찬의 양손에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회의장을 한번 천천히 훑었습니다. 강재인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멀리 서 있던 김도윤에게 아주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의 자리를 서로의 눈이 대신했어요. 맡길게요 라는 부탁과 맡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그 짧은 시선 안에서 오갔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 복도 끝에서 강재인이 김도윤을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그 증거들을 모았느냐고, 언제부터 이걸 준비했느냐고.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황기찬의 부탁이었고 재인 씨가 다칠까봐 숨길 수밖에 없었다고요. 황기찬이 위안 말기라는 사실도, 주주총회 당일 스스로 법의 심판을 선택했다는 것까지 이제야 밝혀야 했습니다. 강재인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그래도 끝까지 괴물로 남지 않으려던 마지막 선택만큼은 인정한다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끝이 떨렸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 곳과 울 시간을 이미 지나온 사람이 가진 단단함이었어요. 그날 밤 황기찬은 유치장 철문 너머 어둠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형 황기만의 메모, 지호의 검사 결과, 무릎을 꿇던 카페, 주주총회의 소음이 차례로 머릿속을 지나갔는데요. 그 모든 장면이 하나의 결말을 위해 준비되어 있던 코스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늦기 전에 멈춰야 할 것들을 멈췄고 돌아가야 할 것들을 되돌려줬다고 그는 스스로에게 확인했습니다. 지호에게는 미안함이 먼저 떠올랐고 강재인에게는 긴 세월 돌려놓지 못한 나사들에 대한 사과가 떠올랐습니다. 늦은 사과라서 어쩌면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요. 한편 강세리는 차가운 조사실에서 또 다른 얼굴을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모두 황기찬에게 전가할 스토리라인, 홍만수와의 연결고리를 끊을 변명, H&K를 자신과 무관하게 만들 꼴이.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 계산은 처음으로 둔해져 있었습니다. 주주총회장에서 느꼈던 배신감이 너무 컸고 무엇보다 지호라는 마지막 카드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가 심장을 조여왔거든요. 지호만큼은 내 것으로 남겨두려 했는데 태호의 그림자와 황기찬의 흔들림과 김도윤의 집요함이 동시에 밀려오자 그녀는 처음으로 통제력을 잃는 자신을 자각했습니다. 지호는 어른들의 풍파를 모른 채 방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사소한 손짓과 말투, 낯선 습관들 황기찬이 그제야 유심히 들여다보니 태호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비치더라고요. 친자 확인의 결과가 머리로만이 아니라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실감나는 순간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황기찬은 냉정하게 웃었습니다. 감정을 거둬야 아이를 지킬 수 있다는 결론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지호를 진창에 끌고 들어간 건 어른들이었으니까요. 숙자와 황기만의 집에서는 또 다른 파장이 일었습니다. 황기만의 스케치북에 계단 난간 앞세리의 뒷모습이 거듭 그려졌고 의사는 반복되는 문장이 기억의 귀환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숙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고 오성을 끝까지 변호하던 그 마음에도 균열이 갔습니다. 사기를 당하고도 집착을 놓지 못하던 밤들이 술잔에 고스란히 비쳤습니다. 그래도 숙자는 마지막까지 전화를 붙들었고 오성의 한마디에 다시 흔들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늘 그렇듯 파멸은 정답이 틀려서가 아니라 알고도 못 놓아서 찾아오니까요. 그 사이 홍만수는 움직임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돈의 냄새가 나는 곳을 오래 맡아온 사람이었고 무너지는 성의 가장 약한 균열을 알아보는 데 도가 텄습니다. 강세리와 황기찬 중 누가 먼저 쓰러져도 자신에게 떨어질 조각을 계산했고 그 계산에 강재인까지 끌어들일 여지를 탐색하고 있었죠. 밤거리에 꺼진 가로등만큼이나 어두운 그의 움직임이 조만간 또 다른 파문을 일으킬 거라는 예감이 곳곳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일단 숨을 고릅니다. 한 장의 메모로 시작된 균열은 진짜 확인 결과로 벌어졌고 무릎을 꿇은 사과와 함께 바람을 타주주총회라는 거대한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황기찬은 스스로 칼날이 되어 자신을 베었고 김도윤은 적의 손에서 건네받은 칼을 들고 강세리를 겨눴습니다. 강재인은 흔들리면서도 서 있었고 지호는 어른들의 죄를 모른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남은 질문은 분명합니다. 진실이 드러난 자리에 무엇을 세울 것인가? 복수의 끝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그리고 아직 열지 않은 봉투 하나 태호가 조용히 쥐고 있는 마지막 기록이 누구의 운명을 바꿔놓을 것인가?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봉투의 내용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누가 누구를 끝까지 책임지고 누가 누구를 마지막까지 배반하는지, 누가 누구의 손을 놓는 대신 미래를 붙드는지.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비밀은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반드시 터지고 터진 자리에는 사랑이든 죄든 각자의 진짜 얼굴만이 남습니다. 지금 그 진짜 얼굴들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